쓰레기가 자원으로. 쓰레기가 자원으로에 대한 학습에 앞서 간략한 애니메이션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are you? I'm your father. 다음 화면에 숨겨진 것들은 오늘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쓰레기 문제. 1997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하와이까지 태평양을 횡단하는 요트 경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참가했던 찰스 무어 선장은 하와이 호놀룰루 근처에서 섬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가까이 간 그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섬은 흙이나 바위가 아닌 쓰레기가 모여서 생긴 섬이었기 때문이었죠. 각종 생활용품이 섞인 쓰레기 섬은 발견 당시에 텍사스 크기였지만 현재는 한반도 크기의 7배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문제는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이 자외선에 의해 부스러지면서 많은 생물이 먹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죽은 새의 뱃속에는 쓰레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는 바다의 한가운데 움직이는 죽음의 쓰레기 섬이 되었으며 이는 결국 다시 인간에게 돌아와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분해되는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을 클릭하여 쓰레기가 분해되는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종이가 분해되기 위해서는 2에서 5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우유팩은 5년, 일회용 컵은 20년 이상, 일회용 기저귀는 100년 이상, 그리고 알루미늄 캔은 무려 500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물을 마시는 일에도 환경보호를 생각해야 하는데요. 그럼 이와 관련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5호 물병을 만드는 실습 영상을 시청토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알긴산 나트륨 가루를 물에 용해시킵니다. 알긴산 나트륨 가루는 쉽게 용해되지 않기 때문에 믹서기나 핸드블렌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긴산 나트륨을 섞으신 다음에 생긴 기포를 가라앉는 시간 약 15분에서 20분 정도를 기다리시는 동안 젖산칼슘을 물에 녹여주시기 바랍니다. 젖산칼슘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굳이 믹서기나 핸드블렌더를 이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젖산칼슘이 다 용해되었습니다. 그러면 알긴산 나트륨 용액과 젖산칼슘 용액을 큰 그릇으로 옮겨 붓겠습니다. 다음은
젖산 칼슘 용액도 큰 그릇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긴산 나트륨 수용액을 젖산 칼슘 수용액에 천천히 넣습니다. 이 막이 형성된 5호 물병을 맑은 물에 씻어줍니다. 맑은 물에 담근 5호 물병도 저어서 해주시고요. 손으로 꺼내 보겠습니다. 예. 5호 물병이 완성되었습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 중 먼저 분리 배출 표시가 있는 제품을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품에 다음과 같이 종이 팩마크가 표시되어 있다면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반드시 일반 폐종이와 섞이지 않도록 배출합니다. 다음으로 제품에 유리마크가 표시되어 있다면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해야 합니다. 만약 빈용기 보증금 대상의 유리병인 경우 마트 등에 가져가면 공병 비용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철 또는 알루미늄 캔은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납작하게 하여 배출하는데요. 부탄가스 등의 캔류는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해야 하죠. 페트, 비닐류, 플라스틱 마크가 표기된 제품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 등은 제거한 후 가능한 납작하게 하여 배출하는데요. 비닐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해야 하며 스티로폼 완충제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상표를 제거한 후 깨끗이 씻어서 배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제품은 어떻게 배출해야 할까요? 먼저 종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지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반듯하게 개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하고, 책자, 노트 등은 비닐 코팅된 표지와 스프링 등을 제거한 후 배출하며, 종이컵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납작하게 하여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고, 상자류는 비닐 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등을 제거한 후 납작하게 하여 묶어서 배출합니다. 전지류는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하는데요.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 및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고철류는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에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하며, 의류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다음의 쓰레기들을 분리 배출해 보세요. 쓰레기가 자원으로.
쓰레기도 잘만 활용하면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악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기를 만들 재료를 준비합니다. 준비 재료로는 즉석밥통, 색지, 곡식류, 뿅뿅이, 딸랑이 방울, 글루건 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즉석밥통에 뿅뿅이를 글루건으로 붙이고 색지로 예쁘게 꾸밉니다. 그 다음으로는 즉석밥통 안에 쌀을 넣고 입구에 방울을 붙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짝이 모루를 둘러 글루건을 붙입니다. 또한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유니폼도 만들 수 있는데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선수들이 입었던 유니폼은 페트병 18개를 재활용하여 만든 친환경 초경량 유니폼입니다. 이외에도 정크 아트라고 불리는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예술작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5곡의 퀴즈! 자,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기념일이 무엇인지 정답 입력란에 입력해보세요. 첫 번째 곡입니다. 매년 9월 6일입니다. 아직 감이 오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두 번째 곡입니다. 지구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곡입니다. 자원을 절약하고 사용한 자원은 순환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입니다. 맞추실 때도 된 것 같은데요. 네 번째 곡입니다. 2009년에 선포되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곡입니다. 자원 리사이클 혹은 자원 재순환, 자원 재이용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두 정답은 맞추셨나요? 그렇습니다. 정답은 자원순환의 날입니다. 자원순환의 날은 매년 9월 6일로 지구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환경부와 환경폐기물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하였습니다.